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신기술 동향 세 번째 시간이고요. ICT 시사용어 한국정보통신협회인 TTA에서 발간한 ICT 시사용어 300이라는 책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번 용어부터 70개를 정리를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 71번부터 나머지까지 수업 시간 40분 정도에 맞춰서 몇 번까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에게 많은 용어를 알려드리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학습 내용 역시 ICT 시사용어 300 중에서 일부를 이번 시간에 보내드릴 거고요. 용어 정리를 통해서 신기술 동향을 확실히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71번 용어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ICT 시사용어 300개 중에서 사실 저희 시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용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준비를 할 때 이런 용어를 다 제거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면 골라서 보여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책에 있는 내용 300개를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도 있더라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걸 골라서 일부만 발제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약간씩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여드리면서 ICT 시사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적응하시면서 여러분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영어로 번역돼서 전산 영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71번부터 진행을 할 건데 역시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명칭 정도 기억하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이 자료는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 300개가 다 요약이 돼서 바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고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용어 사전집이라고 TTA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성의도 보여주신다면 신기술 동향과 전산 영어는 아울러서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은 획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KCC라고 합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을 규제, 정책하는 기구다라는 의미겠죠. 방송통신 이용자 주관이라는 말은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행사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백홀이라는 거. 자, 백홀이라는 것은 주요 통신망과 이용자를 잇는 체계다라는 의미에서 통신망과 통신망 사이를 이용자와 연결해 줌으로써 이용자들이 훨씬 더 고속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어떤 체계를 우리가 백홀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런 용어들은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보편적 통신 영무라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전기 통신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VHT라는 거, 요거 그대로 이제 약자를 따서 이제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전기전자기술협회, 요거 IEEE를 우리가 IEEE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전기전자기술협회는 아마 이 수업 뒷부분에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전기전자기술협회가 추진하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이죠. 무선통신 규격을 우리가 VHT라고 한다는 거. very high라는 말의 의미에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VHT라는 용어. 자, 75번이었고요. 자, 76번은 V월드라고 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인터넷 vworld.kr을 만듦으로써 여기에서 제공하는 국가 공간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글 지도처럼 전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우리나라 형태의 어떤 지도를 보여주는 위성 형태의 지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재밌는 날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튿날로서
미국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큼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쇼핑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그 박싱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박스를 뜯는 날이다 해서 이제 스펠이 맞나 모르겠는데 박싱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박싱데이는 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 다음 날을 이제 박싱데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을 이제 뜯어보는 그런 날이다 해서 실제 이제 그 쇼핑몰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날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술 용어에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역시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면 뭐 우리 시사 상식으로 도움이 되시겠죠. 자, 비사업용 주파수, 이동통신 사업이나 방송용으로 할당된 대역을 제외한 전파를 우리가 비사업용이라고 하고요. 자, 빅데이터라는 것은 역시 말 그대로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 양도 많아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오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얘기를 하지는 마세요. 저희가 찾아보고 이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는데, 이거 빠르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타이핑하다 보면 이렇게 오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세요. 자, 빌 쇼크라고 합니다. 빌 쇼크.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통신 요금 청구에 따른 이용자의 충격 현상이다. 빌 쇼크다. 뭐 이런 얘기는 한번 그 신기술 용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빌 쇼크.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마음대로 썼는데 폭탄 요금을 맞아가지고 통신 요금만 몇백만 원씩 나오면 너무너무 황당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요금 체계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그 핸드폰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통신 요금 체계 자체가 무제한 형태로 다들 바뀌면서 일정 수준의 요금만 내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곧 올 겁니다. 이어서 81번,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여러 사물이 만든 정보를 공유하는 컴퓨터 통신망이고요. 그 다음에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다 해서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는 의미에서 SaaS라는 어떤 용어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제공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원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작권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주는 형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83번은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라 그래서 사이버 공간의 국제 규범과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 지난 그 우리 1강에서도 한번 다뤘던 용어 같습니다. 자, 84번은 사이버 정보 공유 보호법이라 그래서 약자로 CISPA라고 부릅니다. 2011년입니다. 2011년, 오타네요. 그죠? 2011년 11월에 마이크로 로저스가 발의해서 2012년 4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인터넷 통신 정보 공유 법안이라고 이제 사이버 정보 공유 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변화램이라 해서 이제 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상. 그래서 그 위상을 변화시키는 램, 기억 장치를 의미하는 건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보다 컴퓨팅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다 해서 사실 우리가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 메모리의 어떤 효율성에 따라서 컴퓨터의 속도나 스마트폰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그 PC 램이라는 게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형태의 램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상변화 램이라서 PC 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86번은 샵메일, 공인 메일이라고 하고요. 공인 메일. 자, 서울 디지털 산업 단지 금천구에 대부분 이제 디지털 센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지죠. 자, 썸네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북 같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따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줄여서 화면에 띄운 것을 우리가 썸네일을 하죠. 우리 IT 용어라기보다는 PC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떤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계 기상기후 정보 시스템이라고 WIS라고 있네요. 1962년에 구축한 기상 관측 자료 공유용으로 국제통신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체계를 우리가 세계 기상기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역시 세계전기통신 표준화 총회라고 해서 WTSA라고 하고요. 국제전기통신연합 아시죠? ITU. ITU가 4년마다 여는 세계전기통신 표준화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WTSA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세계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세계란 말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세계 전파통신회의 WRC, 세계 정보통신 서밋 WICS 참고로만 봐두세요. 자, 93번 셔터 글라스 방식의 3차원 디스플레이다. 서로 다른 왼쪽 오른쪽 영상을 사진기 셔터를 빨리 여닫듯 번갈아 쏘아서 3차원의 어떤 3D를 구현하는 TV에 사용되는 어떤 부품을 우리는 셔터 글라스 방식의 3차원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명칭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올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94번, 95번 이런 것들은 나올 가망성이 있겠죠. 소셜 게놈이라는 뜻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뭐 SNS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SNS의 중요성이 젊은 세대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SNS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용어 중에서 소셜 게놈이라는 용어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 분야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성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커머스 마찬가지죠. 인터넷 통신을 매개로 한 상거래 가운데 한 가지로서 SNS를 통한 어떤 상거래, 그죠? 소셜 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시험에 용어로서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문장으로 알고 있더라도 지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96번은요. 소출력 점대점이란 말은 1대1이라는 뜻이죠.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점대점이라고 그러는데 1대1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도심 건물 사이나 육지와 섬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정보 전달 체계다. 소출력이다. 뭐 이런 의미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SDR이라는 거 소프트웨어 기반의 무선 통신입니다. 안테나, 고주파 처리 부분, 또 전지 등 무선 통신에 필요한 최소 기능을 하드웨어로 갖추되 주파수 동조와 망 연동 따위를 소프트웨어 로딩으로 대체하게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기반의 무선 통신이다.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개념은 선이 없이 먼 거리 어떤 섬이나 또는 도심에서도 이제 또 먼 거리에서 통신을 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통신을 하는 오늘날의 모바일 뭐 이런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로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없어도 가능한 이런 형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무선 통신. 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고 합니다. 자, 컴퓨팅 소프트웨어의 인재 인증 체계라는 말, 마에스트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뱅크, 자, 소프트웨어를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라 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허점을 노려 해킹하는 제로데이 공격을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이런 것이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100번이었고요. 이어서 10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이라고 하고요. 망 제어용 소프트웨어로 통신 흐름을 관제, 운영, 기록하는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소형 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SSD라고 하는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매체로 쓰는 데이터 저장 장치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 SSD라는 메모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부팅시킬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드디스크라는 큰 보조 기억 저장 장치로 우리가 여기 하드디스크를 C 드라이브로 만들어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깔아놓고 부팅을 시키잖아요. 하드디스크 자체의 속도가 이
SSD에 비해는 엄청 느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C 드라이브를 SSD 장치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SSD는 보조기억 장치의 개념이 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형태는 주기억 장치만큼의 어떤 빠른 읽고 쓰기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팅 속도라든지 데이터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한 속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최근 많이 쓰이는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SSD, Solid State Drive라 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매체로 쓰는 데이터 저장 장치로서 오늘날 많이 각광받고 있는 저장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 염화, 불화, 탄소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는 아니니까 한번 읽어만 봐주세요. 자, 이어서 10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슈퍼 라우터 1초에 8에서 16TB씩 정보를 처리해주는 장비다. 우리 앞서 시간에 제가 테라바이트가 어느 정도 큰 용량인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킬로바이트 다음에 메가바이트가 되고 메가바이트 다음에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다음에 테라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테라바이트는 현존에서 사용되는 용량 중에서 가장 큰 용량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드디스크나 뭐 외장 하드가 필요해서 하드디스크 검색에 들어가 보면 보통 이제 요즘 뭐 1TB는 기본이고 뭐 2TB, 3TB의 용량까지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슈퍼 라우터라는 말 자체는 8에서 16TB씩 정보를 처리해주는 장비니까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처리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슈퍼 와이파이인데요. 와이파이의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근거리 무선 통신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와이파이보다 전파가 최소 3배나 더 멀리 가고 또 건물 투과율이 9배가량 좋은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슈퍼 와이파이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어디에 가서라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데이터 요금 자체가 무제한 요금으로 바뀐다면 그 와이파이 개념 자체는 또 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데이터 정액제 요금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데이터가 모자라기 때문에 와이파이 존을 찾아가듯이 이런 슈퍼 와이파이 존이 주위에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가나드 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라는 이제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뒤에 붙은 말이 전부 다 달라지는 거니까 오늘날은 스마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스마트 TV부터 스마트폰,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마트로 시작하는 첫 번째가 이제 클래스룸부터 나오네요. 스마트 교실, 유무선 정보통신 기기로 꾸린 학습 활동방이라 해서 그 교실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부분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교실로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스마트 그리드라는 말은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고요. 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이용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다. 그래서 그리드란 말 자체가 어떤 그 범위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보 공유 체계를 스마트 그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스마트 미터는 원격 전력 검침 관리 장치다. 뭐 오늘날 아직까지도 그 전기를 이번 달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검침하기 위해서 검침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방문해서 매달 한 번씩 검침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전기사업소에는 전기사업소 본부 내에서 또는 도시가스 사업본부는 도시가스 사업본부 내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하지 않고도 그 집 가정에서 각각 얼마의 전기나 가스를 이번 달에 사용했는지를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스마트 미터라고 합니다. 110번이었고요. 자, 스마트 워크 나오네요. 스마트 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직장인을 볼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 환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기사 친구에 소속이 돼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서비스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사 친구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에게 PC와 인터넷과 또 카메라 장비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물론 그 스튜디오만큼의 어떤 뭐 방음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갖추기는 힘들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강의를 한다 그러면 PC와 또 타블렛이나 또 이런 장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스마트 워크라고 하고요. 자, 스마트 자동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자동차.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의 개념이 전부 다 이제 전자식 스마트한 자동차로서 사람이 직접 막 필요해서 그 운전을 한다기보다는 지능형으로 자동으로 이제 운전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겠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형태의 자동차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스마트 컨슈머라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그러니까 고객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업 간에 좀 더 똑똑한 형태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이트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스마트 컨슈머. 스마트 TV,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컴퓨팅 운영체제를 갖췄기에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이런저런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앱을 내려받고 쓸 수 있는 형태의 TV를 우리가 스마트 TV라고 하죠. 자, 스마트 TV 동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 LG전자, 뭐 TV비전, 뭐 이런 그 회사, 또 샤프 이런 회사가 맺은 스마트 TV의 공동 대응 체계로서 똑똑한 기술을 가진 여러 개의 회사가 힘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어떤 그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기업의 어떤 그 이윤 추구의 목적이라면 서로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 TV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또 용어로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스마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스마트 마지막인가요? 스마트 파이프. 파이프는 통신망을 단순 전송로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또 여러 부가 기능을 가미해서 활용하는 고도화된 것을 우리가 스마트 파이프라고 합니다. 이런 스마트 파이프라는 용어도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용어가 시험에 나왔어요. 스마트 파이프?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설마 이게 답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 그래 내가 들어본 적 있으니까 이게 답이 확실해 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한번 쭉 읽어봐서 들어본 적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스마트 팜이라고 하네요. 팜. 그래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배양액 따위를 인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농촌까지도 스마트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스마트 팜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스마트폰은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저보다 더 잘 알 거고요. 오늘날 그 뭐 대도시에서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이거 스마트폰 그 넘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내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는데요. 그죠? 또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내에서 컴퓨터 기능을 다 하니까 신문, 잡지, 뭐 웹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어떤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디지털 제품 혁명이 일어났던 2010년부터 일어났던 형태가 되겠죠. 자, 이어서 스크린샷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구현한 화면을 그 캡처하는 것을 우리가 스크린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손바닥 펴서 이렇게 쫙 긁어버리면 이건 또 그 스마트폰 회사마다 다른가?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이제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쫙 긁으니까 이렇게 딱 캡처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 형태를 우리가 스크린샷이라고 하죠. 자, 스트리트 뷰라고 하는 것은 구글이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라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N사하고 D사에서 지도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구글 그 지도는 우리나라 거는 좀 그
그러니까 좀 선명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그 지도를 구글로 보면 정말 사람까지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구글이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이제 스트리트 뷰라고 얘기를 하죠. 도로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스트리트 뷰였고요. 자, 이어서 121번입니다. 스핀트로닉스라고 하고요. 전자의 회전, 자전 현상을 이용한 전자공학을 의미하는 게 스핀스로닉스입니다. 용어 자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자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 전자공학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 역시. 자, 시리라고 하고요. 2011년 10월 아이폰 4S와 함께 세상에 소개된 애플의 음성 인식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리. 이런 거는 한 기업의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어 보이고요. 자, 123번 이거는 충분히 나올 가망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 LTE에 관련된 용어가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LTE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LTA 또는 이 TD-LTE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TA는 LTE Advanced의 약자고요. TD-LTE는 TD가 타임 디비전에서 시분할 방식이에요. 시간 분할. 그래서 시간 분할 방식의 LTE다. 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4G, 4세대 이동통신을 TD-LTE라고 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세대 이동통신으로서 이제 LTA라고 해서 LTE Advanced를 현재 각광받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C산업이라 그래서 원유와 같은 석탄, 탄소, 원유와 석탄 같은 탄소 원료로 만든 탄소계 소재를 제품 생산에 이용하는 산업이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스템 반도체,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CPU는 우리 컴퓨터에 있는 중앙처리 장치죠. 중앙처리 장치처럼 데이터를 해석, 계산,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는 말 자체에서는 보통은 이제 메모리, 주기억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반도체와는 달리 이제 CPU처럼 데이터를 해석, 계산, 처리하는 형태의 반도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CPU는 데이터 전체를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겠죠. 자, 시스템 반도체였고요. 자, 126번.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이라 해서 SSPL이라고 하고요. 제조업에 적용할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아날로그 케이블 TV 그리고 공동 수신 계약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이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이제 용어를 썼는데, 이제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C 언어 들어보셨죠? 그리고 베이직, 뭐 코볼, 뭐 파스칼, 뭐 이런 언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이라는 언어가 있다. C 언어처럼 R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29번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거고요. RFID입니다. RFID 몇 번씩 나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RFID USN 코리아라는 의미로서 무선 인식 시스템이죠. 이 RFID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마트에서 물건에 이 RFID 칩이 다 내장이 되게 되면 캐셔가 필요 없이 카트에 수많은 우리 그 쇼핑의 그 물건들을 담아놓고 빔이래 RFID 이제 센서 라인만 통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 제품이 계산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곧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RFID 근데 이거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국제 전시회라는 의미에서 RFID USN 코리아라는 의미에서 이거 자체의 용어가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RFID가 한 번 더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유비쿼터스 뭐 이런 용어가 시험에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유비쿼터스가 뭔지 아시죠? 유비쿼터스가 뭡니까? 그쵸?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통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런 유비쿼터스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ARP라고 하는데 사업자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나타내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의 그 사업자 SK텔레콤 그리고 LGU 플러스 그리고 KT 세 개 회사의 평균 수익 모델, 수익 구조를
나타내는 어떤 용어를 얘기하는 건데 역시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는 용어입니다. 자, 31번. 아름다운 운동. 자, 이거 좀 재밌는 용어인데요. 자,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없애려는 계몽 운동을 우리가 아름다운 운동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붙인 거고요. 영어로 하면 다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나라 인공위성 중에서 아리랑 3호가 있죠. 2012년 5월 18일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우리나라의 지구 관측력 위성 아리랑 3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협의회 APT라는 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협의회 무선 그룹에서 APTWG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봐주세요. 역시나 아시아 퍼시픽 뷰라고 해서 APV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송 사업자가 함께 열기로 한 인터넷 방송 컨텐츠의 장터를 APV라고 한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36번 되겠습니다. 자, IMT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이 IMT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국제전기통신연합인 이 ITU의 4세대 이동통신의 공식 명칭으로서 LTA의 어드밴스처럼 IMT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4세대 이동통신의 공식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이칸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고요. IEEE 앞서 한번 나왔었죠. 이 국제 그 전기전자기술협회를 칭하는 말입니다. IEEE.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아마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에서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아이폰에 법칙이 있다네요. 아이폰 법칙 뭡니까? 애플 아이폰의 신제품이죠. 신제품의 첫 주 판매량이 앞서 출시한 제품보다 2배 이상 많은 현상이 우리가 아이폰 법칙이다. 그래서 그 희한하게 사람들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면 꼭 줄 서서 기다리는 아이폰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을 아주 많이 봤었어요. 삼성 우리나라 제품 뭐 LG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그렇게 줄 서는 현상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아이폰은 꼭 그렇더라고요. 자, 140번 아이폰 쇼크. 자, 이거는 애플 아이폰이 세계 정보통신 기술 업계와 한국 사회에 몰고 온 큰 충격을 말하는 게 아이폰 쇼크입니다. 자, 어떤 충격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141번 보도록 할까요? 자, 141번. 자, 이거는 IPv6입니다. IPv6. 요거는 이제 오늘날의 인터넷 주소 체계가 보통은 이제 그 IP 버전 4를 아직까지도 많이 쓰죠. 우리 그 기사친구닷컴도 www IP 기사친구 그죠? 기사 친구닷컴 이렇게 쓰는데 자, 이 주소 형식도 우리는 아직까지 IPv4를 버전 4를 많이 쓰는데 인터넷 주소를 이에 128승계로 늘린 형태의 체계를 우리가 IPv6를 하면서 이러한 인터넷 주소 체계가 IPv4로는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웹사이트나 더 많은 어떤 IT 회사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 주소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IP 버전 6가 등장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IPTV죠. IPTV.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양방향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과 데이터, 영상, 음성,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TV. 저희 집에도 그 KT에서 제공하는 올레 TV를 보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스펠링이? 올레, 여기까지죠, 그죠? 네, KT 올레 TV를 보고 있는데, 옛날에 쿡 TV라고 했었죠. 저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지나간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고 이런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매번 이제 500원씩 내고 이렇게 보진 않지만, 무료 위주로 찾아서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채널만 돌려서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IPTV로 이제 그 TV에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결제할 때, 바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셋탑박스라 하죠. 셋탑박스에 그 카드 꼽는 장치가 있어요. 거기다 카드를 이렇게 딱 꼽아 놓으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한 형태. 그래서 앞으로 이 IPTV 시장도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IPN이라고 하는데 IP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형태를 우리가 IP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죠.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IPN 사이트에 이제 회원가입이 돼 있고, 돼 있으면 그 IPN을 부여받아서,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로그인할 때 이 IPN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인쇄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를 줄여서 놓는 말 ICT 시사 용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안테나 게이트라는 거 애플 아이폰 4의 수신 불량 문제를 둘러싼 스캔들. 그래서 아이폰에 관련된 얘기가 시사 용어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안테나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 제품에 관련된 이런 용어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참고로 이런 게 있더라 정도 알아두시면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너 혹시 그런 용어 들어봤냐? 아인세라는 용어 들어봤냐? 안테나 게이트라는 용어 들어봤냐?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이어서 이 알뜰폰 이런 것도 나오죠.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의 애칭으로서 알뜰폰 시장도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WWDC라고 하고요. 액티브엑스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컨텐츠의 구현 도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은행 업무나 이런 거 사용하려고 그러면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되겠지만 게임 업체라든지 좀 불량 사이트 이런 데서 액티브엑스만 깔으려고 그러면 컴퓨터 괜히 바이러스 먹고 속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겠죠. 액티브엑스였고요. 또 양자 컴퓨터, 더 나눌 수 없는 에너지 최소량인 이 양자가 퀀텀이라 하죠. 양자가 중첩되고 얽히는 현상을 이용한 컴퓨터를 우리가 퀀텀 컴퓨터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어드밴스드 오디오 코딩 플러스 버전 2라고 해서요. 뭐 디지털 오디오에 쓰는 최신 데이터 압축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50개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36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40분 정도의 강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진행되면 40분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이제 기사 신교수를 동양 답판 정리로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화면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회까지 신기술 동향의 답항으로 정리됐던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거 사무실 측에 얘기를 해서 사전을 다 찾아서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쭉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자료실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게 되면 여러분 시험 치기 전까지 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용어들을 잘 정리해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또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칭키의 대표적인 DS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던 용어가 한 번 더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많아서 한눈에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나왔던 용어가, 이런 디도스라는 용어가, 나왔던 용어가 또 한 번씩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신다면 여러분 학습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기사고요. 다음 페이지는 산업기사, 답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이것도 한 100여 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정리하시고, 여기 있는 용어들을 잘 모르겠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TTA, word.tta.or.kr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 용어 사전을,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 용어 사전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단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10분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제3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 제4강에서는 최신 신기술 동향 용어라는 제목으로 ICT 시사 용어 300 중에서 지금 우리가 150번까지 시작을 했었죠. 다음 시간에 151번부터 또 시간 되는 데까지 정리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